몰디브는 우리가 들어본 나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국토의 99%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를 키우지 않고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몰디브에서만 존재하는 19가지 특별한 법과 독특한 문화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단 1분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19번. 혼외 관계에 대한 처벌. 만약 몰디브 거리에서 경찰이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는 모습을 본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는 이 나라의 법률에 따른 처벌 방식입니다. 몰디브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이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6년에는 184명의 여성이 처벌받은 반면 남성은 38명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에는 18세의 젊은 여성이 100대의 채찍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몰디브에서는 결혼과 연애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약혼을 거부하는 것도 혼외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몰디브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합니다. 18번. 국토의 99%가 바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몰디브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국토의 99%가 바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인도 아대륙 남서쪽에 위치하며 약 1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몰디브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수면보다 겨우 5.1m 높으며 전체 국토의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21m 이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몰디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공섬인 훌루말레 허루메일을 조성하고 떠다니는 도시 건설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번. 마법과 주술에 대한 믿음. 몰디브에서는 마법과 주술에 대한 믿음이 깊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몰디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신뢰하며 특히 주술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사랑을 이끄는 주술, 평온을 위한 주술, 특정한 목적을 위한 주술 등 다양한 형태의 주술이 존재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랑의 주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주술은 관광객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치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대통령 선거 투표소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코코넛이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코코넛이 주술과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술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인 이슬람 신앙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슬람에 대한 비판 금지.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몰디브에서는 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몰디브 헌법에 따르면 몰디브 시민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며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경우 시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정보, 역사, 교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에는 종교 지도 부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몰디브는 원래 불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2세기경 무슬림 상인들의 영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고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강한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정부가 재정비되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5번. 술 구매 금지.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므로 관광객들에게 개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지만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호텔과 리조트 내에서만 허용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리조트 밖으로 술을 반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행동은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리조트 섬에서 머무르는 관광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디브에서의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즐기려면 이러한 문화와 규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4번. 세계 최초의 해저 내각회의. 몰디브의 내각회의는 철저히 보안된 회의실에서 열리지 않고 바닷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닷속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2009년 10월 17일 몰디브 공화국 내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해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해수면 아래 5m 깊이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쿠버 장비와 특수 잠수복을 착용하고 화이트보드와 수화를 이용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회의 중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3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연인과 함께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인 신혼여행 명소로 유명한 몰디브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2년 몰디브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0.97건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치는 1000명당 5.52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몰디브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법적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며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몰디브의 법체계는 이슬람 원칙과 샤리아 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몰디브에서는 남성이 단순히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간편하고 사회적 부담이 적으며 결혼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몰디브 정부는 성평등과 이혼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높은 이혼율의 원인이 단순한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을 위해 몰디브를 찾았던 커플들이 귀국 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몰디브에서의 신혼여행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번.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지만 몰디브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이는 문화적,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며 금요일은 주무아라고 불리는 중요한 예배일입니다. 따라서 몰디브에서는 금요일이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몰디브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주로 일요일에 가장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근무 일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몰디브에 큰 장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11번.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및 비키니 착용 금지. 몰디브는 비교적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현지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볼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몰디브를 방문한 커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킨십은 손을 잡는 것 정도입니다. 몰디브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복장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므로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규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몰디브의 리조트 섬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수영복을 입고 햇볕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번. 개 반입 금지. 몰디브에서는 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몰디브 전역에는 개가 없으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슬람 문화에서는 개의 침이 몸을 더럽힌다고 여겨지며 개를 만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몰디브에서는 개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서양 관광객들이 반려견을 동반하려 하지만
입국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항공사에서 반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몰디브에서는 공항에서 수화물 및 승객 검사를 위한 탐지견 2마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개들은 불법으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번. 고양이들의 천국. 개와는 달리 몰디브에서는 고양이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몰디브 곳곳에서 길고양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 말레뿐만 아니라 여러 섬에서도 아름다운 외모의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고양이들은 대부분 긴 털과 푸른 눈을 가진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로 여겨지며 이슬람 경전에서는 특별한 신성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언자 무함마드가 애완 고양이 무에자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옷 일부를 잘라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덕분에 고양이는 오랜 세월 동안 무슬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8번. 부족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몰디브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몰디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지에 모아진 후 현대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각됩니다. 몰디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일부 거주 지역에서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 악취가 나는 매립지,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종종 불만을 제기합니다. 바다의 낙원이라 불리는 몰디브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몰디브는 다른 국가들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며 현재 매일 약 1200톤의 다양한 폐기물이 티라푸시 섬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몰디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리, 거리와 마푸시 섬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로 직접 버려지기도 하며 해안가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쌓여 바람이 적절한 방향으로 불 때 소각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가까운 미래의 몰디브를 방문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번. 고급 리조트의 섬나라. 몰디브는 순백의 모래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고급 리조트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자연 그대로의 조용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의 객실 유형은 정원 빌라, 해변 빌라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다 위에 지어진 워터 빌라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잔잔한 파도를 감상할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숙박 옵션입니다. 몰디브의 관광 산업은 1972년 단 3개의 호텔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130개 이상의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한 개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만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리조트에서는 보다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디브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디젤 발전기 대신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몰디브 GDP의 28%를 차지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몰디브 정부 수입의 90% 이상은 수입 관세 및 관광 관련 세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6번. 세계 최초의 떠있는 도시. 만약 1년 후 몰디브를 방문한다면 세계 최초의 별표 플로팅 시티, 떠있는 도시, 별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변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몰디브는 기후변화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산호초 생태계 변화는 지역 주민과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육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디브 정부는 워터 스튜디오와 협력하여 수도 말레, 매일 인근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블록형 플로팅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양의 200헥타르 규모의 석호에 5,000채의 저층 플로팅 하우스를 포함하며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는 물 위에서 함께 떠오르도록 설계된 육각형 구조물 위에 건설됩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도시가 현지인과 외국인을 위한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보트로 단 10분 거리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 최초의 플로팅 시티가 될 것입니다. 5번.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몰디브가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약 300.4km의 면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으며 26개의 환초, 아톨과 1192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200개의 섬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80개의 섬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국토 면적이 작지만 광활한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빠른 이동을 위해 스피드보트와 수상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비용이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섬들 간을 연결하는 페리가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몰디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수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푸른 바다와 동그랗게 펼쳐진 아름다운 섬들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깁니다. 4번. 몰디브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몰디브의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2년 안에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몰디브의 인구는 약 55만 7,751명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몰디브 인구의 대부분은 이슬람 고도이며 수도 별표 말레, 메일, 별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레는 몰디브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12세기에 이슬람교가 몰디브 제도에 전파되면서 무슬림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유럽 식민 열강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1887년 몰디브는 영국의 별표 보호령 프로텍터레이트 별표 2 되었습니다. 이후 1965년 몰디브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68년에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3번. 수돗물을 마시지 마세요. 몰디브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음용수 문제입니다. 몰디브에는 천연 담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소량의 샘물과 지하수가 존재하지만 지하수 고갈과 기후 변화로 인해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디브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수는 해수를 정화하여 얻은 물입니다. 이 물은 역삼투 담수와 리버스 오스모시스 디셀리네이션 과정을 거쳐 각종 박테리아와 유해 물질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도 함께 제거되므로 궁극적으로 영양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선택을 위해 마트나 상점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해변에서 신발을 신지 마세요. 몰디브에서 무엇을 하면 좋고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을 때는 신발을 호텔에 두고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으면 모래가 들어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별표 자외선 차단제, 선스크린, 별표를 꼭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몰디브는 맑고 푸른 바다로 유명하지만 바닷속을 탐험하기 전에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만약 태양에 심하게 노출되면 피부 화상이 생길 수 있고 여행 중 몇 일을 호텔 방에서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연을 탐험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겠죠? 1번. 해양 생물 보호 규정. 몰디브에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간호상어, 너스샤크, 돌고래와 같은 해양 동물들은 몰디브 정부의 보호 아래 있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산호초를 감상하고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약 $50, 반나절 코스, 점심 포함 정도의 가격으로 몰디브의 다채로운 바닷속 생태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해변 가까이에서 거대한 가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 온순한 간호상어 수백 마리가 함께 헤엄치는 장관을 볼 수 있으며 돌고래들이 보트를 따라다니며 공중으로 도약하는 모습은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몰디브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별표 희귀 해양생물, 검은 산호, 메부리 바다거북, 별표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몰디브 정부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디브에서는 1995년부터 바다거북을 사냥하거나 거북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